현재 지구의 기후변화 속도는 과거 예상치보다 무려 10년 이상 빨라졌다. 5년 안에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이상으로 오를 확률이 50%다. 현재 인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21년 IPCC 6차 보고서 내용 일부입니다. 해마다 갱신되는 폭염지수에 기록적인 호우, 슈퍼태풍, 가뭄으로 인한 흉년까지 날이 갈수록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화석연료의 사용인데요. 산업혁명 직후 인류의 기술은 급격하게 발전했지만 이제는 이 화석 에너지가 부메랑이 돼서 우리 목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뿐이에요.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신재생에너지의 대표주자 풍력발전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생각보다 우리 인류가 풍력을 에너지로 사용한 역사는 아주 오래됐어요. 우리 인류는 5000년도 더 전부터 바람 에너지를 널리 사용해 왔는데요. 당시 나일강에서는 배에다가 돛을 달아서 바람을 활용, 강과 바다를 항해했습니다. 기원전 200년 페르시아는 풍차를 돌려서 곡식을 빻고 중국은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죠. 기원전 1세기경 알렉산드리아의 과학자 헤로는 풍차를 이용해서 오르간을 개발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중세 시기에 들어와서 풍차는 아주 흔한 풍력 에너지 활용 방식이 됐습니다. 14세기쯤 네덜란드는 라인강, 쉘드강 등의 삼각주 지역에다가 풍차를 설치했는데요. 당시 네덜란드 국토의 4분의 1가량이 저지대, 그러니까 토지가 해수면보다 낮았기 때문에 홍수 위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물을 제방 바깥으로 밀어내기 위해서 풍차를 엄청나게 설치했다고 하죠. 바람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현대 방식의 풍차는 1800년대 말부터 급격하게 발전합니다. 1887년엔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브리드라는 학자가 배터리 충전용 설비를 만들었고요. 이듬해인 1888년에는 찰스 브러시가 최초의 자동 풍력 발전기를 건설해서 자신의 부지에다가 전력을 공급했습니다. 그 다음 1891년에는 날개 4개로 구성된 터빈이 개발됐고 20세기에는 프로펠러같이 생긴 터빈이 나오고 또 이것저것 계속 등장했는데 사보니우스형 풍력 터빈, 헬리커령까지 아주 다양한 모델이 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풍력 발전의 상업화는 198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어요. 미국의 뉴햄프셔주에 30kW급 풍력 발전기 20kg 전력을 생산, 최초의 육상 풍력 발전 단지가 세워졌고요. 또 1980년대 덴마크는 미국에다가 7천여 개의 풍력 발전기를 공급하면서 풍력 발전은 이때부터 급격하게 성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다시피 풍력 발전이 그렇게 효율 개쩌는 에너지 생산 방식은 아니죠. 당시에는 기후변화 문제가 지금처럼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발전 방식 중에 하나 정도였어요. 그 시간하고 그 돈이면 석유나 석탄, 원자력 같이 효율 좋은 에너지 자원 쓰자, 이게 대세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기후변화 문제가 극심해져가지고 풍력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에요. 자, 먼저 풍력 발전의 장점부터 볼까요? 우리 지구의 공기는 계속해서 흐르고 있죠. 바람이 끊임없이 분다는 건데 사실 이 바람이라는 거는 공짜 에너지나 다름없어요. 석유나 석탄처럼 연료 같은 걸 태울 일 없이 전기를 만들 수 있겠죠. 또 풍력 발전은 일단 한번 설치하고 나면은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고요. 쓰레기나 폐기물의 발생도 아주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다름 아닌 경제성이겠죠. 최소 풍력 발전 설비를 짓는 데 들어간 돈만큼은 전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풍력 발전의 단점이 경제성이 안 좋다는 거였는데 최근에는 기술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바다에다가 풍력 발전을 지어서 경제성도 확보했어요. 미 에너지관리청 EIA에 따르면 미국의 해상 풍력은 원전보다 무려 절반이나 싸다고 합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의 해상 풍력 전력 단가도 원전의 60% 수준까지 확보했다고 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풍력 발전 기술이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어서 현재 기준으로는 화력 발전만큼 경제성을 확보했다고 하죠. 자, 이 정도면은 풍력 발전 안 하는 게 이상하죠. 탄소 배출도 없고 경제성도 좋으니까요. 그런데 물론 아직 우리나라는 이 정도까지의 경제성을 확보하지는 못했어요. 현재 기준으로는 원자력보다 비싸고요. 천연가스나 석유 발전보다는 조금 저렴하다고 하죠. 그리고 풍력 발전의 부수적인 장점도 하나 있는데요.
생각보다 관광지로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네덜란드의 풍차마을 인기 진짜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 옛날에 지어진 풍차들도 관광 목적으로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관령 풍력발전소도 관광지로 꽤 유명하고요. 미국 텍사스에 있는 대규모 풍력발전 단지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고 해요. 이렇게 관광객들이 모이는 만큼 지역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되겠죠. 자, 모든 에너지가 장단점이 있듯이 풍력발전 역시도 단점이 많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일단 풍력발전을 하려면은 1년 내내 바람이 안정적으로 많이 부는 곳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1년 내내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은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단 그런 장소가 흔치도 않고요. 있다고 해도 이미 그런 장소에는 풍력발전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바람은 분명히 무한인 것 같지만은 풍력발전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얼마 없고 사실상 풍력 자원은 무한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부지 선정이 됐다고 해도 지역 주민들 간의 마찰도 심한 편입니다. 날개가 이렇게 계속 돌아가다 보면은 햇빛을 가렸다가 말았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면은 태양빛이 비췄다가 안 비췄다가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섀도우 플리커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상당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해요. 또 풍력발전 시설에서 나오는 소음도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풍력발전소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소음이 많이 나거든요. 하지만 G 글로벌 리서치 센터 자료에 따르면 풍력발전기는 보통 주거지역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음 규제 기준을 충분히 만족한다고 해요. 일단 우리나라 주거지역의 사업장 그리고 공장 생활 소음 규제 기준은 주간에는 55dB 이하, 야간에는 45dB 이하인데 풍력발전 시설에서 400m 거리까지 떨어지면은 40dB 수준까지, 그러니까 냉장고 소음 정도 되는 수준까지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데 이제 풍력발전 설비를 어떤 회사에서 제작했고 누가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이 소음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가 인체에 해롭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낭설이라고 일축했어요. 저주파 소음은 20에서 100Hz 사이에서 나는 소리인데 20Hz 미만의 소리는 우리 사람이 들을 수도 없고요.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이 저주파 기준치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사업 인허가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 따라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죠. 자, 풍력발전 시설은 계속해서 공간과의 싸움입니다. 풍력발전소 인근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거리 이내로는 접근이 막혀 있습니다. 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소음에 대한 이슈 때문에 주거지로부터는 1km 이상, 도로나 공공시설로부터는 500m 이상 거리를 두고 지어야 돼요. 그만큼 땅이 더 필요하겠죠. 또 풍력발전기 여러 개를 줄 세워서 대규모로 지으려고 할 때도 상당히 넓은 땅이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 환경에서 풍력발전 시설을 막 짓기에는 까다로운 게 생각보다 많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땅은 작고 인구 밀도는 높잖아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풍력발전 시설을 저기 멀리 시골에다가 막 지을 수도 없어요.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지면은 수도권까지 전력망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력 손실도 일어나겠죠. 풍력발전의 또 다른 단점도 볼까요? 풍력발전 시설은 분명히 친환경 에너지지만 친환경이 아니에요. 에? 친환경인데 친환경이 아니다? 이게 대체 뭔 소리야? 자, 풍력발전기를 만드는 제작 과정이 있잖아요. 이때 효율 좋은 고성능의 풍력발전기를 만들려면 히토류가 많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히토류 채굴 과정에서 막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합니다. 히토류 1톤을 생산하려면 8.5kg의 유독가스, 13kg의 분진, 토륨 등의 방사성 물질도 나오죠. 또 재련하는 과정에서는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황, 황산, 산성 폐수 등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 그래서 세계 최대의 히토류 생산지 네이몽구 바오타우시 주변 토양은 방사성 물질 오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십에서 수백 배 높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 히토류 공장 주변에서는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환경오염을 시키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죠.
여기다가 풍력 발전기의 날개 수명도 문제예요. 날개 수명은 평균적으로 20년 정도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1년에 8,000개 이상의 날개가 폐기되고 있습니다. 뭐 폐기되는 건 그렇다 쳐요. 그런데 이 블레이드의 주 재료가 유리 섬유랑 여러 가지 화학 소재들이라서 재생이나 재활용이 안 되고 폐기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날개를 태우게 되면은 오염 물질이 나오고요. 자, 이거는 우리나라 역시도 피할 수 없는 문제죠. 지금 우리나라 서남해에는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엄청나게 세운다는 계획인데, 그런데 이게 20년, 25년이 지나게 되면은 수명을 다한 날개 폐기물이 쏟아질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해상풍력발전기를 확대하는 것도 좋은데 이 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이제 사전에 공론화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겠죠. 그래도 이 날개를 친환경 재료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는 폐블레이드를 분해해서 건축 재료로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이 날개를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소재로 제작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상용화되려면은 아직은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죠. 자, 다음은 풍력발전 자체의 구조적인 한계인데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바람이 언제나 일정하게 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전력 생산이나 공급이 당연히 불규칙해지겠죠. 또 바람이 너무 세게 부는 날도 위험해요. 풍력발전기가 한계 이상으로 회전하면은 이렇게 부서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날개가 너무 빨리 돌지 않도록 변속기 등의 제어장치까지 넣는데요. 이 제어장치까지 고장나면은 얄짤없이 개박살이죠. 또 태풍이나 우박, 천둥 번개가 심한 날이면 파손 위험 때문에 작동을 멈추고 날개를 고정시켜야 돼요. 겨울엔 또 어때요? 겨울에 눈이 내려서 날개에 얼음이 붙은 상태에서 발전기가 돌아가게 되면 이 원심력 때문에 그대로 눈이나 얼음 뭉치를 멀리까지 날려버린다고 해요. 거의 공성포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주변 농가나 민가 또 관광객들한테도 아주 큰 위협이라고 하죠. 이거는 사실 어찌할 방도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아주 멀리 떨어지는 수밖에 없다고 하죠. 여기 영상처럼 화재 사고도 종종 일어나요. 거대한 프로펠러가 아주 힘차게 돌다 보면 마찰열 때문에 불이 붙는 거죠. 자, 그 다음 풍력 발전은 분명히 환경을 위한다지만 자연 생태계에는 치명적이에요. 미국에서는 1년에 50만 마리의 새들이 날개에 치여 죽는다고 합니다. 보고된 것만 50만 마리니까 보고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100만 마리가 넘을 거라고 하죠. 정말 새들이 엄청나게 많이 치여 죽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새들이 날개에 치여 죽지 않도록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날개를 검정색으로 칠했더니 사고율이 70%까지 줄었다고 해요. 아주 상당한 성과인데 그래도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완전 무사고까지 도달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풍력 발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알아봤는데 이 많은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하는 방식이 있어요. 바로 해상 풍력 발전이죠. 이 해상 풍력 발전은 말 그대로 풍력 발전기를 바다에 설치한 겁니다. 설치 방식에 따라서 바다 위에다가 띄우는 부유식 해상 풍력, 그리고 바닷속 땅에다가 박아버리는 고정식 해상 풍력으로 나뉘는데요. 일단 바다에다가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면은 육지보다는 바람도 일정하게 불고 바람 세기도 센 편이라서 에너지 공급이 육지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만큼 전력 생산 단가도 싸지고 전력 생산 편차도 없어지겠죠. 자, 그래서 최근에 전 세계 풍력 발전 시장은 해상 풍력으로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일단 2018년 기준으로는 육상 풍력은 전년 대비 9% 성장했고요. 해상 풍력은 20%나 성장했어요. 훨씬 성장 속도가 빠른 거죠. 또 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한 세계 에너지 전망 2019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해상 풍력 시장 규모는 2040년까지 매년 13%씩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에다가 풍력 발전을 설치하면 좋은 게 또 있어요. 아까 전에 풍력 발전은 땅을 확보하는 게 가장 어렵다 그랬죠? 그런데 바다는 거주지나 공공시설하고도 멀리 떨어져 있고 주변에 당연히 사람도 없을 테고요. 그러면은 일조권 문제도 소음 문제도 해결되고 눈폭탄 걱정도 없겠죠. 입지 제약에서는 완전히 자유로운 거예요. 물론 해상 풍력 발전도 만능은 아니에요.
일단 건설비, 유지비도 비싸고요. 바다 위에다가 발전소를 설치하다 보니까 전기를 소비하는 지역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전력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손실도 커지고 해적 케이블도 깔아야 되고요. 유지 보수 등의 관리비도 비싸다고 합니다. 또 지역 어부들과의 마찰도 있어요. 이제 풍력 발전소를 바다에다가 지어버리면은 어부들이 물고기 잡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는 해상 풍력 발전을 지을 때마다 지역 어부들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를 거친다고 합니다. 또 해양 환경 측면에서도 논란이 있어요. 풍력 발전기 설치 과정에서 바다 생물들의 서식지가 훼손되고 또 소음이나 진동, 케이블 이런 것들이 바다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연구가 덜 됐습니다. 또 피치 못할 사고로 윤활유, 냉각제 등등 이런 화학물질들이 바다에 노출될 위험도 있겠죠. 그래도 최근에는 해상 풍력 발전 기술이 계속 올라가가지고 소음도, 진동도 줄었고 사고율도 낮췄고요. 발전 효율도 꾸준히 상승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끌어올린다면 아주 경쟁력 있는 친환경 에너지 자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풍력 발전 시장도 한번 살펴보죠. 우리나라도 이제 5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만든다고 하죠. 우리나라는 영토가 좁고 인구는 많고 그 대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토 특성에는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국내 해상 풍력 단지는 말들이 참 많죠. 경제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이유죠. 건설비, 운영비도 비싸고요. 발전 효율도 선진국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요. 애초에 우리나라에 부는 바람은 풍속이 약하고 풍향도 일정하지가 않아서 유럽이나 미국 바람보다 그 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의 경우는 풍력 발전의 효율이 50% 수준까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평균 발전 효율이 30%도 안 나올 거라고 해요. 그래서 에너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풍력 발전은 거의 다 순손실만 입힐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50조 원 돈값 못하고 한전은 적자만 쌓여가고 우리가 내야 되는 전기료는 오르는 거고요.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은 내려간다는 겁니다. 사실 한국의 풍력 발전 이야기도 할 얘기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거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따로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 걱정이긴 해요. 탄소 제로 시대는 진짜 피할 수 없는 국제정세 흐름인데 친환경 에너지로 뭘 하자니 또 너무 비싸고 또 비효율적이니까 정말 우리나라 에너지 문제에 묘안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부엉이들도 이제 탄소 중립 시대에 우리나라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